오늘 그래서 바다가 들려 한다고. 그렇죠. 예. 또 휴가인데 예. 여수번 바다간 네. 대관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바다가 들려란 곡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이게 2년 전에 나왔던 곡이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맞아요. 2010년. 재작년. 네. 그렇구나. 네. 네. 잊을 수 없었던 에피소드가 많았던 곡이라서. 네.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듣기 전에 곡 네.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뜨겁고 화려한 태양이 진 후 찾아온 여름밤의 풍경을 잔잔한 피아노와 기타 사운드로 풀어낸 미디엄 템포의 곡 바다가 들려는 어디인가에서 함께했던 추억을 되돌아보고 있을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레드벨벳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보컬로 표현했다. 이 곡 설명은 좀 네. 본인 쓰셨어요? 이거 제가 되게 노멀한 곡 설명인 것 같아요. 다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딱 진짜 어떻게 보면은 포맷에 맞는 그 어떤 전형적인 어떤 FM 곡 설명 쪽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악기 얘기와 어떤 네. 장르 얘기 그리고 가사에 대한 얘기 그쵸. 그리고 마지막 멤버에 대한 얘기가 끝나네요. 저 언제나 늘 막 이렇게 장황한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 재작년이라서 바꿨어. 2년 전이라서. 왜? 왜요?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곡 설명 좀 과하게 쓰는 게.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네. 전형적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뭐 아무튼 전형적으로 담당 A&R 분께서 네. 저에게 이러한 곡을 이번 앨범에 써주셨으면 좋겠다. 아 먼저 이번 거기 필요 앨범은- 정확한 리드가. 네, 이번 앨범은 여름에 관한 건데 여름에 관한 잔잔한 미디움 템포의 곡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미니멀한이라고 아주 정확한 리드를 주셨어요. 이 앨범 자체가 맞아요. 여름이었죠, 그죠? 시간이 되게 촉박했었어요. 아, 네네. 며칠 후에 일본으로 송캠프를 가는 상황이었었어요. 아, 네네. 모노트리 작가가 제 기억으로 그때 한 6명 정도 참가했었던 되게 대단히 송캠프였었기 저 늦게 간 캠프군요. 예. 아, 예. 제가 송캠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있었어야 됐어요. 제가 6일간 한국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세션들이 계속 잡히고 그 외에 제가 이 송캠프를 약간 어레인지 해야 되는 상황들도 좀 있었어서 예, 예. 비록 이제 제 세션이 없어도 음. 그런 상황인데 돌아와서 그 다음 날이 마감인가 그랬어요. 곡의 데드라인. 그 전에 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 전에는 뭐 다른 녹음들을 하다가 갔어요. 하루만 쓰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송캠프 중에 썼어요. 송캠프 중에 하루가 진짜 시간이 났어요. 하루가 예, 예. 아무것도 없는 날이 있어서 호텔방에서 어쩐지 썼는데 곡이 좋더라. 근데 이거 왠지 근데 이 곡을 꼭 써야만 될 것 같아서 네. 제 작업실에 있는 4구 건반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저희 몇 개 들고 가셨군요. 여기 보이는 저 모니터랑. 모니터랑 막 기억난다. 다 들고 갔었어요. 모니터 들고 간 적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루 작업하고 그리고 다음날 세션하고 또 그 다음날 이제 계속 그거였죠. 헤드폰으로 이제 편곡 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날에 가이드 녹음을 하고 믹스하고 다음날 데모를 들었었던 기억이. 네. 네, 역시 되게- 전투력 힙합 보여주는 그쵸, 그런 곡이었어요. 그쵸. 그 곡이 잘 나. 저희 작곡가들끼리 하는 얘기 있는데 응. 호텔에서 곡을 쓰는 곡이 잘 나. 이거 진짜 있어요. 맞아. 네. 맞아. 이게 너무 급하니까 진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호텔이죠. 해외 호텔에서 급해서 막 빨리 써야 돼. 그럼 환경이 안 좋잖아요. 스피커도 안 좋고 뭐. 근데 이상하게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와. 급해서 쓰. 맞아요. 저는 또 이 곡이 저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거는 저는 이 곡을 쓸 당시쯤에 이주영 작가의 코드 프로그레션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전조가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약간 저도 이주영 작가의 팬으로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뭔지 알겠는데 네. 황현 작가님 그런 거 계속 하세요. 나 이번에 너무 이거 들어서 다프트 펑크에 꽂혀서 그런 사운드 내려고 했다. 전혀 모르겠어요. 자기. 저는 이 곡을 모노트리랑 계약하기 계약하기 전에. 전에 밖에서 이제 프리랜서일 때 들었었는데 저도 황현 작가님 색깔을 너무 좋아했고 사실 되게 좋아하는 발라드들이 다 이렇게 크레딧을 보면
황현, 예. 황현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레드벨벳 곡도 이제 다 들어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트랙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 곡의 특징이 기존 발라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소스들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네. 드럼 같은데 이제 보면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그쵸. 저는 이제 소스들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이건 드럼 소스가 일반 최근까지 나왔던 발라드 소스에서 쓰는 드럼 소스가 아닌데 아니죠. 예. 네. 이거 좀 특이하다. 약간 전환점, 그러니까 고민을 좀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전체적인 그런 사운드 살랑살랑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었을 때 되게 하와이안스러운 느낌이 분명 있는데 근데 하와이안 소스는 없어요. 근데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스네어 소스에서 이거는 소스가 어땠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해.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발라드에서 쓰는 소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아이돌 발라드 곡의 전환점 같은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게 좋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미국에서도 이 멤버 중에서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이 우선 있어요. 레드벨벳 오랫동안 또 봐오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오랫동안 녹음을 해왔었는데 네. 근데 이 곡 하면서 이제 네. 멤버들이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멤버는 이런 부분 잘할 거야. 이 멤버는 이런 부분이 잘 어울려. 막 이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런 곡은 누가 이제 제일 잘 어울리고 네. 이런 것들인데 이게 가끔 새로운 곡을 할 때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멤버 왜 이렇게 기대치를 뚫고 올라왔지? 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난 이 곡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확 올라왔다. 라 썼던 거는 저는 아이린.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네. 했어요. 아이린이 네. 원래는 좀 세고 시크한 이미지의 네. 벌스들을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런 소음들을. 근데 너무 네.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딱 그럴 것 같았어요. 네. 레드벨벳은 멤버 한 명 한 명의 그 특색이 되게 있기 때문에 이 곡을 조금 특이하게 파트 구성을 해봤어요. 이건 울파트 없지 않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담당 A&R 분에게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번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했냐면 1절은 그 1절의 사비 부분, 코러스 파트를 부르는 멤버랑 2절에 부르는 멤버랑 달라요. 그렇구나. 예, 2명, 3명이었나? 3명, 2명이었나? 그리고 3절에서 다 같이 부르는. 다른 부분에서 올 파트가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을 때 올 파트가 아니라 멤버의 2명 혹은 3명. 근데 1절이랑 2절의 올 파트의 소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후반 작업이 좀 많았어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각자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 보고 살려서 또 1, 2, 3절이 복붙이 안 됐겠네요. 그쵸. 카피 앤 페이스트. 예전에 또 어디였죠? 라디오였나요? 조이 양 음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B2B 정의론의 아이돌 라디오. 네네네. 네. 나가서 음색 누가 제일 좋냐고 해서 네.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네네. 조이. 네. 저는 조이 목소리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곡이랑 되게 잘 붙는 것 같아요. 데이원 그리고 마이디어도 전부 다 시작이 조이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쓰는 어떤 라인 이런 것이 이제 그 멤버의 감성 그 다음에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 곡은 세션에 할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좀 짧게. 오케이. 네. 좋아.